네, 오늘 클래스 미팅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나운스먼트는 미드텀에 관한 것이고 이미 PLMS 공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주고 여러분이 풀고 업로드하고 한 문제 주고 풀고 업로드하고가 기본인데 뭐 두 문제를 묶을 수도 있고 세 문제를 묶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좀 정신없는 시험이 될 거예요. 풀다가 막 사진 찍어서 PDF로 바꿔서 올리고. 참고로 바쁘다고 그냥 JPG 같은 걸 집해서 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채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집은 아니었는데 올리다가 뭐 그림이 누락됐더라고요. 매틀랩 그림인데 뭐 매틀랩 그림은 아래와 같다 하는데 어딜 봐도 매틀랩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챕터 4까지 오늘부터 우리 챕터 4를 배우잖아요. 챕터 4까지 커버되는데 4.7 섹션은 expectation을 배워야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책이 좀 순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 4.7은 빼고 챕터 4까지 하고요. 지난번 퀴즈와 마찬가지로 오픈 에브리띵인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문제를 보고 채팅창을 열어서 어디 미국의 큐오라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는데 한글로 내면 되겠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살려주세요.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법무부 장관의 부인한테 물어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는데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문서를 액세스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는 것도 뭐 상관없고 노트 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틀어서 제 강의를 다시 틀어봐도 그럴 시간 없겠지만 괜찮지만 문제 뜬 걸 어디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수업 듣는 학생이 아니라면 뭐 아버지가 대학 교수다, 뭐 확률 전공이다, 통계학과에서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쓰라고 보통 학교에서 권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카메라나 웹캠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웹엑스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양손이 다 보이도록 설치한 다음에 양손이 보이도록 설치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그잼에 대해서는 아직 일주일 더 있으니까 혹시 뭐 문의가 있으면 이메일도 좋고 수업 시작하기 전도 좋고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도 좋으니까 문의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그잼 안에 홈워크에 대해서 채점을 좀 해봤는데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띄웠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홈워크 4에서 제가 1번, 3번 채점을 했는데요. 1번은 제가 매틀랩 코드도 주고 했던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그렸더라고요. 이 커브가 로그 화면에서 이렇게 워터폴이 돼야지 되거든요. Q 펑션은 라이트 테일드 펑션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뭐 제가 준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다가 일부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3분의 1쯤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직선처럼 나오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한번 제가 생각할 때 모범 답안 정확하고 두 번째는 깨끗하고인데 물론 이제 박태우 군이 저 밑에 풀어놓은 것은 좀 손글씨가 아직 덜 예쁘지만 아주 정확해서 마음에 들어서 올렸고 이 두 학생은 정확하고 깨끗해서 이제 제가 올렸는데 이걸 보고 저희가 제출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세요. C번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이제 헬프 세션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요 X축을 EB 오버 N낫으로 했던데 어쨌든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를 DB로 나타내라고 했고요. 일부 학생들은 그래서 저거 뭐 2배가 있으니까 5dB에서 그리면 되는구나 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2분의 1이 되면 3dB가 빠지는 거예요. 3dB가. 그러니까 EB 오버 N낫 기준으로 하면 7dB에서 여러분이 약 7dB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5dB에서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용 로그 배울 때 로그 3은 0.3010이잖아요. 그래서 10 로그 10 베이스 2 하면은 3.010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하면은 3dB가 올라가고요. 약 2분의 1배 하면 3dB가 빠지는 거지 dB에서 절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지난번 퀴즈 1번, 퀴즈 1의 프로블럼 2를 다시 풀라고 하면서 제가
스페시픽하게 여러분 방법들 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combined experiment, 특히 independent combining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S1, 뭐 F1P와 S2, F2P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래서 S1에는 아웃컴, 가능한 아웃컴이 n개가 있지만 S2에는 n 팩토리얼 개가 있는 것으로 해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한 학생은 5명밖에 되질 않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해서 풀라고 했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풀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봐야지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 그 트리 서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사고하는데. 그래서 해보라고 했는데 한 5명만 열심히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3번의 A, B, CE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김주영 군이 아주 깨끗한 손글씨로 또 정확하게 잘 써줬고 D번은 김주영 군이 한 것도 뭐 틀리지는 않은데 제가 원했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박태우 군이죠. 박태우 순서를 제가 바꿔 말했으면 미안해요. 아마 이 순서 맞을 거예요. 박태우 군이 해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카운터블 애더티버티를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걸 강조했잖아요. 몬티올 문제 풀 때도 여러분이 하는 방법 다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이닝 하는 처음에 2개는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인하고 마지막 거는 디펜던트하게 컴바인 하면서 해보라.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이 그것을 제너럴라이즈 할 때 예를 들면 뭐 BMW가 뭐 3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너럴라이즈 할 때 이제 뭐 또 간단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요? 또 모든 가능한 경우로 다 한 다음에 계산하는 걸 해보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한 5명밖에 안 하고 뭐 3명밖에 안 하고 거의 다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시고 아직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 안 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면 이렇게 풀어야만 득점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한 번은 풀어봐야 돼요. 몬티올 프로블럼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소 복잡하고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 싶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인정하시잖아요. 퀴즈 문제 풀 때 여러분 한 절반 정도는 뭐 답을 뭐 D와 E를 거꾸로 써놓는다든가 하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퀴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챕터 4예요. 챕터 4는 타이틀이 Multiple Random Variables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앞에 배운 것은 Single Random Variable과 그 다음에 Single Random Variable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죠. 맞습니까?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스템,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가장 간단한 예죠.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을 통해서 스칼라를 스칼라로 매핑하는데 하필이면 그 인풋 스칼라가 랜덤 베리어블일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피지컬 미닝은 센터 오브 매스였고 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도 배웠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 배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많은 경우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게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 만들고 회로 만들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통신을 한다든가 제어를 한다든가 신호 처리, 이미지 전송이라든가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는 통계적으로 모델링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가장 최선의 어떤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론적으로 만든다. 이론적으로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개의 베리어블을 관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둘 다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래서 x도 랜덤하게 모델링하고 그러니까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하고 y도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 챕터들에서 배운 대로 하면 간단하네. x를 랜덤 베리블이라고 보면 되니까 x의 CDF나 x의 PDF나 x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나 x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주면 되겠구나, 알면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옳으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도입부에서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동일한 CDF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f y of y가 캐피탈 F 서브 캐피탈 X 오브 Y와 모든 Y에 대해서 같아요. Y는 리얼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함수를 비교하려면 일변수 함수를 베리어블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X라고 되어 있던 함수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Y로 바꿔놨어요.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Y의 CDF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X의 CDF예요. 자, 만약에 이건 질문이에요. 이거는 질문. 옮겨 놓을게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y의 CDF와 x의 CDF가 이렇게 같은 함수예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와 y는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같다의 정의가 뭔지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맞아요? 네, 같다라는 것을 정의해야 할 텐데 어떤 때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가 조금 있는 학생들은 지난번에 2D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또는 2D 스캐터 플랫, 산포도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산포되어 있는 그림. 점으로 찍는 거죠. 그 인스텐시에이션을. 그럼 이번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XY 플레인 상에 찍어야겠죠. 지난번에는 X축 상에서 찍고 산포도를 그것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2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 일종의 x, y 또는 이런 2x1 벡터 consisting of x and y를 이제 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찍는 거죠. 자, 그렇다면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소스가 이렇게 두 개의 스칼라를 내는데 x, y를 uncertainty가 있는 저 x, y를 제가 한 번에 딱 가져와서 점을 하나 탁 찍고 또 인디펜던트하게 익스페리멘트를 진행해서 또 가져와서 찍고 할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 y equal x 선상에만 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에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써놨군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헤즈가 나오고 테일즈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을 그리면 제가 여기서 동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매핑 룰을 가지고 이 오메가는 헤즈와 테일즈 되겠죠. 여기다가 숫자를 내는 거예요. S라고 합시다. 여러분 S로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큰 블랙 박스를 그리면 앞에 위에서 그린 이 그림과 동일하죠. 이 그림과 동일한 상태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x는 has를 1, y는 has를 마이너스 1로 매핑을 해요. 자, 그러면 만약 산포도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디에만 찍히죠? 네, has가 나오면 x가 1,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히고요. 맞습니까? 테일즈가 나오면 x가 마이너스 1, y가 1이니까 여기 찍히죠. 여기 두 개밖에 안 찍히죠.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z를 또 도입을 해요. 그래서 z는 1 has에서 tails에서 -1 이렇게 하면 자 이번에 x와 z로 하면 삼포도가 어떻게 찍히죠? 1,1 찍히고 -1,1 찍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와 y는 같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x와 z는 어때요? x와 z는 같은 랜덤 베리어블이죠. 제가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x와 y와 z는 probability mass 펑션이 같아요. 맞습니까? 1일 때 2분의 1, -1일 때 2분의 1. 맞아요? 아규먼트가. 다 똑같아요. CDF, PDF 다 똑같아요. 함수로서는. 그런데 x와 z는 같은데 x와 y는 같지 않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 아니다를 말하려면 CDF나 PDF 같은 각각의 디스트리뷰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비유로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X가 오늘의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예요. 그 다음에 Y는 어젯밤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오른다 내린다였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Z는 S&P 500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그런데 저는 어때요? 이 X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딱 장이 열자마자 코스피 인덱스 그 ETF를 딱 사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쭉 오를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러면 장이 마감하기 전에 탁 팔아요. 어때요? 그런데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뭐 다우존스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미국에 있는 이상한 주식을 딱 가지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Z라는 주식이에요. Z라는 주식이 어제 올랐으면 오늘 코스피도 오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또 어떤 이상한 주식을 봤더니 거기가 내리면 코스피는 오르는데 오르면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서로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참 애매한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어떻게 되는 거? 그거 보고 투자하지. X와 Y와 Z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Y만 보고 할게요. 투자할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Y 보고 하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Z를 보고 하면 물론 안 망하겠지만 참고로 그런 주식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이거 안 하고 벌써 부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두 개가 있을 때는 물론 이 챕터에서는 두 개 이상인 세 개, 네 개 많다도 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덴서티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2D 히스토그램, 거기서 발전된 2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것을 적분한 2D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일 때는. 캐피탈 N개 있을 때는 N 디멘셔널로 확장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특히 아마 오늘은 요 정도 개념까지 배울 거예요. 조인트 덴서티가 무엇이고, 조인트 CDF가 무엇이고, 조인트 PMF가 무엇이고 이런 걸 배우고요. 아마 다음 주 동안 여기를 열심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스칼라일 때, 즉 랜덤 베리어블일 때 어떻게 했었는지 잘 보면요. 여기 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패럴렐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학부 수준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스칼라 with uncertainty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랜덤 벡터는 무엇인가?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자, 랜덤 벡터는 무엇이죠? 벡터인데 uncertainty가 있어서 우리가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 하려는 것이 랜덤 벡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제가 대학원 레벨 그리고 본래 probability theory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는 X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서 샘플이 나오면 그것을
매핑하는 리얼 넘버로 매핑하는 measurable 펑션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그러면 스칼라 위드 언서튼 괜찮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한 85점, 90점. 하지만 100점짜리 답은 뭐라고요? A measurable function from the sample space to the real line. 이렇게 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해 보는 거예요. 벡터일 때. 물론 학부 수준에는 이렇게만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두 개가 나와요. 소스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스칼라, 리얼 밸류가 나오는데 uncertainty가 있고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한다. 좋지만 엄밀하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요 소스라는 요 박스를 이렇게 큰 박스로 보고 그 내부에는 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와 완전히 일치하죠. 여기 underlying probability space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 샘플이 나오는데 요 샘플을 복사를 해가지고 뭐예요? 함수 x에도 집어넣고 y에도 집어넣으면 이제 s는 뭐 빨주노초 파는 뭐 사과, 바나나, 딸기 뭐일 수 있지만 어때요? x와 y는 그것을 실수로 매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두 개의 스칼라가 나와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봐도 되죠. x, y 이렇게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용어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도 잠깐 지나가면 벡터 랜덤 베리어블, 벡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랜덤 베리어블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과목도 랜덤 베리어블스 앤 프로세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랜덤 벡터를 막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니 랜덤 벡터는 본래 제목에도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랜덤 벡터도 벡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교과 제목을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목이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였나요? 랜덤 프로세스의 스페셜 케이스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 벡터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벡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나로 부르기도 하고 랜덤 벡터라고도 하고요. 두 개일 때는 특히 바이베리드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도 불러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랜덤 벡터는 이제 두 개의 펑션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펑션이 한 번에 같은 아웃컴을 받아서 매핑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요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더니 틀려서 제가 이거 고친 거예요. 포샵으로 안 하고 저는 아직도 그림판을 써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프로바빌리티 메저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에서 아웃컴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S가 샘플 스페이스예요. 샘플 스페이스에 그러면 어떤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딸기, 여기는 포도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딸기라는 게 딱 나오면 여기 딸기라는 게 S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요건 Y가 매핑하는 방식이고 요건 X가 매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S가 나오면 어느 점이 찍혀야 돼요? 우리의 랜덤 벡터는 인스텐시에이션, 리얼라이제이션 또는 오브저베이션이 어디 점으로 딱 찍혀야 되죠? 여기 찍혀야죠. 여기. 왜냐면 X가 요만큼 Y가 요만큼이니까. 맞아요? 근데 교과서가 여기 찍어놨더라고요. 여기 찍어놓고 막 그것도 X는 S1으로 해놓고 Y는 S2로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쳤어요. 한 30초 들여서. 그 다음에 자 포도가 나왔어요. S2가. 그러면 이제 X라는 함수는 어떻게 매핑을 하죠? X라는 함수는 요 값으로 매핑하죠. 근데 똑같은 S2에 대해서 Y라는 함수는 여기다 매핑하는 거예요.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그러면 요 점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우에는 좀 지우고 갈게요. 이 경우에는 S1이 나오면 이 점이 관찰되고 우리에게 S2가 나오면 이 점이 관찰되는 거예요. 아까 마치 제가 X와 Y와 Z 해서 어때요? 1,1에 찍힐 때가 있고 1,-1에 찍힐 때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X와 Z는 1, -1 찍혔지만 X와 Y는 1, -1, -1 이렇게 찍혔잖아요. 이제 그것과 거의 동일하죠. 그때는 샘플 S1이 heads였고 S2가 tails였던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S1이 나오면 그렇죠. 이 함수의 매핑에 의해서 뭐 하나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S2가 나오면 여기가 찍히는 거예요.
x s2와 y s2. 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강조하지만 책에 있는 그림이 틀렸으니까 수정을 해놓거나 x를 그어놓거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x와 y가 같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는데 아까는 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간단한 이그젬플로 했잖아요. 이제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여기 x와 y가 같다는 말과 x와 y가 with probability 1으로 같다는 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x와 y를 measurable function, 함수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같다는 것은 함수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함수 두 개가. 그러니까 x of s와 y of s가 모든 s in the sample space에서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x equals y surely 이렇게 얘기해요. surely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과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뭐 everywhere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함수로만 볼 때는 everywhere. 그러니까 x of s equals y of s everywhere 이렇게. 그런데 확률 뭐 랜덤 베리어블 할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almost sure인데요. almost sure의 뜻은 뭐냐면 저기서 확률이 0인 어떤 샘플들로 아웃컴들로 구성된 집합에서는 달라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x equal y almost surely라는 말은 x equals y with probability 1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경우에 확률이 0이다. 같은 경우에 확률이 1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찍어요. 여기 x, y. 그래서 두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있는데 이것이 surely 같거나 almost surely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들이 어때요? 찍히는 점들이 요 y equal x 선상에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y equal x 선상에 안 찍히는 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제로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확률은 제로예요. 예. 이렇게 되면 almost surely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런 개념을 확장해 볼 수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 x가 랜덤 베리어블 y보다 almost surely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뭐 CDF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네, CDF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캐터 플롯을 찍어 보면 요 y equal x 선상 하단에만 점이 찍혀야죠. 요 물론 x equal y 선상에도 찍혀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multiple random variable, 특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multiple random variables라고 해요. 이제 jointly라는 말을 꼭 써요. 그 얘기는 우리가 n-dimensional scatter plot, 2-dimensional scatter plot 이런 걸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 다루는데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요. 알겠죠?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오류를 저지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2D 랜덤 베리어블 또는 2x1 랜덤 벡터에 대해서는 통계 시간에 조금 배웠어요. 왜냐하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좀 애매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일소해야 돼요. 오해들을, 미스컨셉션들, 미스언더스탠딩들을 일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이런 스캐터 플롯, 2디멘셔널 스캐터 플롯 또는 2디멘셔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음번 홈워크였죠. 네, 다음번 홈워크에 제가 그걸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네, 이건 그냥 히스토그램이고요. 잠시만요. 2D 히스토그램 어디 갔나요? 네, 제가 어딘가 넣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 2를 써서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죠. 히스토그램 2를 써서 해보는 걸 만들었고요. 이게 다음 주 홈워크이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홈워크이 많은 네, 그래서 이게 1번은 여기 보면 x와 y를 다 만들어서 또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로 나눠서 z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의 2D 히스토그램들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텍스트북에 있는 호목들을 풀어봐야 돼서 챕터별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트로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PLMS가 괄호 열고 C 괄호 닫고 그러면 카피라이트 할 때 C로 막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3번부터 6번까지는 2010년도에 제가 출제했던 시험 문제들 여러분 기출 문제로 한번 꼭 풀어보라고 넣어놨고요. 어쨌든 중간고사 지나고 나면 숙제량이 확 줄어들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다년간 경험해 보니까 중간고사 학기 중반까지 열심히 달려야지 그 관성으로 과목을 잘 완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까지 열심히 안 달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계속하는 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학기 중반까지는 여러분이 전부 열심히 공부 안 하는 학생처럼 해서 제가 막 소를 물가까지 끌고 오고 막 이제 콧뚜레로 꿰어서 막 코피가 나더라도 제가 끌고 오고 중간고사 때부터는 이제 물가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소가 엄머 그러면은 물가에 가서 물 먹어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그림들 프로세싱한 것처럼 또 발런터리 또는 뭐 엑스트라 크레딧 호목들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신 전공이기 때문에 관련된 몇 가지들 이런 걸 계속 올리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뭐죠 지금? 예, 히스토그램이라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일 때 먼저 이 랜덤 베리어블이 그냥 스칼라 위드 언서튼티다라는 뷰 포인트와 그 다음에 아니 그것은 언더라잉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에서 샘플이 나오면 언더라잉 프로바빌리티로 디스크라이브 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로부터 아웃컴이 나오면 그것을 리얼 밸류로 매핑하는 메저러블 펑션이야 라고 하는 두 개의 포인트 오브 뷰가 있었죠.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가 훨씬 더 정확할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랜덤 베리어블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가? 예, induced probability measure라는 말을 하면서 잠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모든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샘플 스페이스를 그냥 R로 다 동일하게 잡고 비록 0, 1만 나와도 무조건 R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록 0, 1만 나와도 그러면 이제 뭐 이벤트 스페이스에도 사실 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벤트가. 하지만 또 더 보레 시그마 알지브라라는 걸로 해서 리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우리가 관심 있어 할 이벤트 같은 것을 다 두드려 넣고 물론 불필요한 건 다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probability measure px, the induced probability measure라는 것을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모든 어떤 요 보렐 셋을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상에 있는 보렐 셋을 집어넣어서 이벨리웨이트 하는 건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은 그냥 CDF로 하면 되는데 CDF가 뜻하는 게 뭐냐면 요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쓴다면 이렇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 본래부터 있던 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를 쓴다면 어떻다고 했어요? 여기다 쓸게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S in the sample space such that x of s is less than or equal to x in event의 집합의 이벤트의 그러니까 그 집합이죠. 이벤트의 확률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엄밀히는 요 induced probability measure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어쨌든 단계가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induced probability measure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CDF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joint CDF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half 인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half infinite, half closed 뭐 이렇게 어쨌든 one-sided 인터벌인데 이것처럼 x도 이렇게 잡고 y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x축, y축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교집합의 그러니까 캐피탈 X는 로어 케이스 x 이하이고 캐피탈 Y는 y 이하일 때 그것이 AND로 돼 있다. 즉 우리가 어떤 랜덤 벡터를 관찰했는데 x는 5 이하이고 y는 3 이하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5 여기를 5 여기를 3 이렇게 하면
여기에 속할 확률이죠.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죠. 우리가 스캐터 플롯을 찍을 때 점이 어때요? x, y 점이 저 안에 탁 찍히는 그런 이벤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R 스퀘어, R 카테시안 프로덕트 R인 요 R 스퀘어라는 것의 자꾸 컬러를 바꾸고 있어서 R 스퀘어를 샘플 스페이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R 스퀘어를 위한 보렐 시그마 필드 제너레이티드 바이 이런 걸로 생각하면 모두 해결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캐피탈 P 서브 캐피탈 X, 캐피탈 Y라는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건 차치하고 우리는 뭘 하냐면 잠시만요. 넘어가지. 네, 요런 놈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induced probability measure 보렐셋 이거는 여러분이 저런 게 있다. 알겠어요? 그런 것만 확실히 알면 되고 학부 수준에서는 joint CDF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말했던 이 induced probability measure와 joint CDF는 서로 equivalent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느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베리블 두 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joint CDF, 2D joint CDF로 이 statistical property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joint CDF라는 개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것이 2D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제가 정치 성향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설문지를 딱 두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현우 군이 1번에다가 뭐라고 답을 하고 2번에다가 뭐라고 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1번을 나눠주고 다 답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나눠주고 답을 하게 한 다음에 이걸 막 이렇게 순서를 섞은 다음에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박현우 군이란 하나의 개인이 1번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2번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라는 정보가 없어져 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종이에다가 1번, 2번 써놓으면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문제에 대해서 1번 문제에 대해서 0이다, 1이다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그걸 X라고 합시다. 2번 문제에 대해서 0이다, 1이다라고 답하는 거라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찍히는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태우 군은 여기 찍히는데 맞아요? 김주영 군은 여기 찍히고 맞아요? 안소연 양은 여기 찍히고 안용환 군은 여기 찍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뭐가 나올 수 있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문제는 두 개지만 최근에 그 중앙일보에 당신의 정치 성향을 맞추는 방법 했는데 제가 그 한번 풀어보고 너무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사실상 여기랑 여기만 찍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종이를 한 장에다가 두 문제씩 나눠주고 점을 찍으면 여기만 계속 찍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는 여기만. 그런데 제가 1번 문제 나눠주고 1번에 대해서만 그냥 점을 찍어요. 그러면 사실 X에 대해서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겠죠. 맞아요? 또 Y에 대해서 어때요? Y에 대해서 찍으면 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겠죠.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막 섞어 놓으면 조인트하게 한 번에 안 찍으면 실제로 여기가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인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wo random variables가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joint CDF든 앞으로 배울 PDF든 PMF든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모델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다녀보니까 전자전기공학이나 수학이나 통계학 어떤 또 수학 학생들은 정수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측도론 이런 쪽으로 하는 학생들은 probability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또 알던데 그다음에 상경과나 컴퓨터공학과에서 probability를 많이 다루거나 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문지를 1번 나눠주고 설문 받고 다 섞어버리고 순서 2번 나눠주고 설문 받고 다 섞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조인트 CDF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x가 캐피탈 X가 x 이하이고 예를 들면 뭐 5 이하이고 y가 3 이하이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앞서 우리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CDF를 캐피탈 F로 나타내기로 했는데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도 있을 수 있고 캐피탈 Y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요 아래쪽에 첨자로 그런데 여전히 랜덤 퀀터티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X 이렇게 나타냈죠. 그리고 사실 여기 베리어블은 X든 Y든 Z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뭐 값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웬만하면 일치시켰죠. 소문자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캐피탈 F를 써요. CDF를 나타낼 때는.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자 X와 Y의 조인트 CDF라는 뜻으로 X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 Y를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콤마를 안 쓰면 곤란해요. 콤마를 안 쓰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X와 Y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걸 곱해서 Z라는 것으로 놓았을 때 하나의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CD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너무나 자명할 때는 안 써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x가 x 이하일 해서 요 x가 또 여기 나타났잖아요. 베리어블 하나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베리어블이 두 개잖아요. 투 베리어블 펑션이라서 두 개의 베리어블을 써주는데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첫 번째와 연결되고 두 번째가 두 번째와 연결되고.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준 다음에 이걸 그리시오. XY 축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2D CDF, 조인트 CDF를 어때요? XY를 뒤집어야죠. 맞아요? 물론 그런 건 내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걸 쪼잔하게 내서 여러분을 괴롭혔겠지만 요즘은 중요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싱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의 CDF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것은 이 조인트에 반대되는 건데 사실은 뭐 하나라서 마지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몇 개를 속간해 삭제한 건데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속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빼고 나면 y를 빼고 나면 x에 대한 CDF, x를 빼고 나면 y에 대한 CDF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지널 CDF라고 불러요. 이 마지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히스토리를 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부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2디멘션으로 우리가 하면은 나중에도 나올 텐데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은 우리 엑셀 같은 거 만들면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가로 썸들 쫙 쓰고 아래쪽에 세로 썸들 쭉 쓰잖아요. 그럼 만약 종이로 돼 있으면 그게 종이에 이렇게 마진 끝에 있는 여백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널이라고 했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럼 기존에 알고 있던 CDF들, 싱글 랜덤 베리어블들은 CDF들은 이 조인트 CDF에 대해서는 마지널 CDF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그젬플을 좀 보면서 우리가 뭘 하자고요. 그래서 요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캐터 플롯을 찍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스로부터 두 개의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데 이것을 x, y, xy 플레인 상에 한번 볼 때마다 예를 들면 IID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된다고 합시다. 동일하게.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찍으라고 했어요. 여러 번 만들어서. 그랬더니 여러분이 대충 찍어 보니까 요 1,1에 한 20%가 찍히고요. 2,1에 한 30%가 찍히고 3,3에 50%가 찍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x와 y의 조인트 CDF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조인트 CDF를. 그럼 조인트 CDF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어요? 예. 어쨌든 two dimensional, two variable function인데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요 x와 y가 이렇게 x와 y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first quadrant잖아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점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이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안에 떨어질 확률인데 아무것도 안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x, y가 2, 3, 4분면에 있을 때는 이 joint CDF 값은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1, 4분면에 있다 하더라도 자,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그러면 요 정의에 따르면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에리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떨어지는 것이 전체 도수 중에 몇 개쯤 되지를 확률적으로 생각한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죠. 예. 그래서 여기도 0이에요. 그럼 언제 0이 안 되기 시작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1로 잡았어요. x, y를. 그럼 여기 포인트 매스가 있죠. 0.2만큼. 그러면 이제 점프가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하니까. 여기 1 넣어보세요. 그러면 1,1 이하인 에리어 여기잖아요. 잡았더니 여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1,1이라는 포인트에서는 CDF가 0.2만큼 이렇게 점프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 x는 1로 두고요. y를 쭉 바꿔요. 또는 x를 2보다는 약간 작게 잡아놓고 y를 1보다는 크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0.2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0.2가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점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이 이 에리어에 다 포함되면 이제 0.5가 되죠. 높이가. 여기 0.3이 점프가 돼서 이런 데서 0.5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을 포함하는 이 에리어를 잡기 시작하면 다 1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치즈 있잖아요. 치즈. 이렇게 생긴 치즈인데 이쪽으로 무한대예요. 다. 치즈가 있고 포인트 매스일 때는 그 매스 양만큼이 치즈의 두께예요. 알겠죠? 그런 치즈를 하나씩 턱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1,1에 두께 0.2의 저 인피니트 치즈를 한 장 얹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얹히겠죠. 맞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북동쪽에 오른쪽 위로 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번엔 0.3 높이로 치즈를 얹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0.5 높이로 치즈를 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DF가 이렇게 생겨 먹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0.2, 0.3, 0.5의 포인트 매스들이 각각 11, 21, 33에 있는 이 경우는 어때요? 조인트 CDF가 2디멘셔널 펑션으로서 이렇게 생기죠. 맞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어디가 포함되고 안 되고가 잘 안 돼 있는데 좀 이따가 그것은 설명을 할게요.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러면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고로 일단 이게 디스크리트니까 2디멘셔널 또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 왔어요. 강의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네. 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매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해요. 참고로 프라임을 썼는데 그건 위에서 프라임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쪽을 행쪽으로 변하면서 칼럼으로 있죠. 사실은 열이 변하면서 x 프라임이 1, 2, 3이고 y 프라임은 사실 1, 3만 필요하죠. 나올 수 있는 게 1, 3밖에 없으니까 1, 3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때요? 1, 1일 때 여기 2, 1일 때 이 값, 그 다음에 3, 3일 때 이 값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세 점 말고 나머지 모든 리얼 넘버 페어 x, y에서는 0이고 저기서만 저런 0.2, 0.3, 0.5를 갖는 함수를 정의하고 저것을 x와 y 순서 중요해요. x와 y의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면 이제 joint CD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치즈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면 x가 나올 수 있는 게 3개죠. 그러니까 x는 여기 아마 3개가 될 거고 이 경우에는 y는 2개가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모든 조합을 하면 사실 어떻게 돼요? 모든 조합을 하면 기존에 매스가 없었던 것까지도 저 썸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놈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뭐 어차피 0이에요. 매스 값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매스가 들어가고요. 저는 이거 좀 고치고 싶어요. 대문자 P보다는 소문자 P에 대문자 X, 대문자 Y. 이거 매스 펑션 쓸 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소문자 P에 대문자로 x 그 다음에 또 조인트니까 콤마 y 이렇게 넣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때요? 유닛 스텝 펑션을
x의 함수와 y 함수를 써서 아까 제가 말한 그 have infinite cheese를 표현한 거죠. 맞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x는 xn 이상이어야지 1이고요. y는 ym 이상이어야지 1이죠. 이걸 곱해 놓으면 2D 플레인 상에서 아까 그 치즈가 나오는 거죠. 높이가 1인.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개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n개로 뭐 확장했어요. n개로 확장하면 이제 n 디멘셔널 조인트 CDF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요. 이것도 잘 보세요. 콤마로 다 구별을 했죠.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여러 개 쓸 때는 x1, x2 한 다음에 뭐 아래로 3개 찍기도 하는데 제가 이건 옛날에 만든 거고 보통은 가운데 3개를 찍고요. 닷 한 다음에 마지막 걸 써주면 돼요. 그래서 x1, x2, up to x 캐피탈 N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뭐 up to 뭐 이렇게 많이 읽어요. 닷이라고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n 개의 랜덤 베리블이 있으니까 각각의 해당하는 요 아규먼트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네. probability of event that 캐피탈 x1은 x1 이하이고 x2는 x2 이하이고 닷 해서 캐피탈 xn은 xn 이하인 그런 이벤트의 확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2차원 이상 되면 우리 머릿속으로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3차원 이상 되면. 그런데 2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그림으로 확실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것을 콘크리트하게 기억을 잘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인트 CDF에 대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PDF로 돌아올 건데 조인트 CDF는 확률이었죠. 확률. 그래서 CDF에서의 프로퍼티와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치즈를 어딘가 이제 얹게 되는데 예, 그 치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3, 4분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무한대로 저 멀리 가서 CDF를 이밸류에이션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 장의 치즈도 안 나타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y 값은 고정이 돼 있지만 또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y 값은 내가 고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가서 여기 치즈가 있니? 요 안에 뭐 들어있는 치즈 양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리얼 넘버인데 그렇잖아요. x가 리얼 넘버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한히 마이너스로 작으면서 어떤 y가 나올 확률인데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학부 때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 다음에 y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런 데는 포인트 매스가 없는 경우만 다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y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도 CDF, 조인트 CDF 값은 0이에요. 반대로 x도 플러스 무한대고 y도 플러스 무한대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가 CDF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생각한다면 이 CDF 지금 있잖아요. 이 치즈 석장 올라가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저 1사분면 저 꼭대기에서 저 무한대 가가지고 자, 이 안에 있는 치즈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률이 여기 나올 확률이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1이죠 확률이. 예, 아까 제가 잠깐 뭐 치즈 양이라고 했는데 그냥 치즈 높이가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치즈 높이예요. 그래서 이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달라졌지만 매우 유사하죠.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0, 1에서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1 이거였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여기 이제 몇 개 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뭐죠? CDF는 확률이니까 0과 마이너스 1로 바운드 된다는데 뭐 조인트 CDF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어요? CDF는 뭐 이하이다 되니까 x가 커지면 점점 확률이 커지거나 같았죠. 그래서 non decreasing 또는 increasing 펑션이었죠. 맞아요. strictly increasing은 아니라도 그런 것을 여기에 x와 y 각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non decreasing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하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넣으면 0이라고 했는데 둘 다 무한대를 넣으면 1이라고 했지만 하나만 무한대를 넣고 하나는 파이나이트하게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DF에서 하나는 무한대로 놓고 하나는 유한하게 놓으면 그게 이제 6번이거든요. 6번은 놀랍게도 조인트 CDF에서
두 개가 있을 때 마지널 CDF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좀 이따 요 밑에 프루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5번은 뭘 뜻하냐면 요런 거예요. 요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요 x와 y가 요 렉탱글, 요 직사각형 안에 x, y 스캐터 플러스를 찍었을 때 조 안에 떨어지는 녀석의 개수를 총 개수로 나눈, 즉 확률이죠. 확률이 얼마쯤 될 것이냐를 CDF를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CDF는 항상 이렇게 잘라서 이밸류에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이밸류에이션은 아까 그 치즈는 PMF로부터 조인트 PMF로부터 조인트 CDF를 얻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CDF 자체는 이렇게 잘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 확률을 빼요. 그러면 이쪽 스트립이 남는데 또 이렇게 뺀 다음에 또 얘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겠죠. 이건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그냥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2, y2 확률에서 x1, y2와 x2, y1을 뺀 다음에 다시 x1, y1을 더하면 어때요? 조 렉탱글 안에 있을 확률이 구해지고 당연히 0 이상이겠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보류했던 요 마지널 CDF를 얻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과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먼저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생각해 보세요. 캐피탈 X가 X 이하인 것.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는 이렇게 되는데 Y는 임의의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임의의 어떤 것도 상관없는 이벤트는 뭐죠? 모든 실수 전체죠. 그 얘기는 캐피탈 Y는 인피니티보다 뭐 작거나 같다는데 뭐 작다라고 해도 되고,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벤트와 요 이벤트가 같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양 이벤트가 같은데 이것을 그 같은 probability measure로 evalu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를 씌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 p라고 써놨지만 엄밀히는 어때요? p x less than or equal to x를 계산하면 p x less than or equal to x, y less than or equal to infinity 인 것이 어때요? 이벤트가 같으니까 같아야죠. 그런데 left hand side는 어떻게 되죠? by definition x의 CDF죠. right hand side는 by definition x와 y의 joint CDF를 x, infinity에서 evaluation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해서 이쪽도 똑같이 하면 다른 한 식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하지만 어느 하나에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있으면 무조건 0이에요. 포인트 매스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런데 어느 하나에 인피니티가 있으면 주의를 해야 돼요. 둘 다 인피니티가 있으면 1인데 하나에만 인피니티가 있으면 그 인피니티 있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냥 쓱 지우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인피니티네 하면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XACDF가 얻어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볼 3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어떤 랜덤 베리어 벡터가 있어요. 그 각각을 x, y, z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x와 y의 조인트 CDF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z에다 인피니티를 넣으면 x와 y의 조인트 CDF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CDF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뭐 해보면 되고 앞에 이그젬플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n 디멘셔널일 때 방금 얘기했듯이 n 디멘셔널일 때 3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3개일 때는 일단 조인트 CDF가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의 마지널 CDF는 어느 거예요? x, y, z 이렇게 각각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2개씩 뽑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x와 y에 대한 것도 일종의 마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z 하나를 없애고 그 다음에 y 하나를 없으면 x와 z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n 디멘셔널 조인트 CDF로부터 어떤 n보다 작은 k 디멘셔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여러 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얻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울 거의 아규먼트에다가 해당 아규먼트에 인피니티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조인트 PDF로 왔어요. 개념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히스토그램이니까 2D 히스토그램, 조인트 PDF가 더 중요해요. 알겠어요? 개념을 가질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확고한 개념이 생기고 나면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히스토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왜 초중 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대학에 와서도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았는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확장성을 떨어지게 만든다. 내가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2D 히스토그램은 정말 여러분이 너무 헷갈리고 그럴 때 근본으로 돌아갈 그런 툴이지만 사용해야 될 도구지만 저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2D 히스토그램을 설명하고 그것의 어떤 극한 스케일을 잘 해야죠. 전에 어떤 학생이 잘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조인트 PDF는요, 조인트 CDF를 편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정의해요. 여기 우리가 정의했던 조인트 CDF가 있죠. 맞아요? 조인트 CDF가 있고 이것을 X와 Y에 대해서 이게 편미분을 한 거예요. 그것을 X와 Y의 조인트 PDF로 하겠다.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알듯이 2디멘셔널 펑션에 대한 가장 간단한 폼의 라이프니츠 룰을 보면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미분으로 정의된 식을 어떻게? 거꾸로 조인트 CDF는 조인트 PDF를 여기서는 변수를 j1, j2를 썼어요. 왜냐하면 x, y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분 변수로 j1, j2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j 글자를 잘 못 써요. 예. 어쨌든 어떤 PDF를 요 j1 즉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고 j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y까지 적분한 걸로 쓸 수 있죠. 이게 등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요 조인트 PDF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히스토그램이 먼저라면 그렇죠? 그것을 아까 말했듯이 이런 구간에서 적분한 것을 조인트 CDF로 정의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따라서 앞서 배웠던 그 이그젬플 있잖아요. X와 Y가 둘 다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여기도 고치세요. 이게 PXY로 조인트 PMF를 쓰면 이번에는 디렉 델타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잘 못 봤겠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는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어떤 뭐 이렇게 2D 디렉 델타 펑션을 정의하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x 언더스코어는 벡터하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n 디멘셔널일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디렉 델타를 x에 대해서 써주고 y에 대해서 써줘서 곱하면 돼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u of x-a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로 쓰기로 했죠? 예, 델타 오브 x-a로 쓰기로 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그대로 편미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두 개일 때 이렇게 되고요. n 개일 때는 당연히 어때요? n 디멘셔널 CDF를 편미분해서 n번 편미분하는데 각각 x1, x2, xn에 대해서 한 것을 x1 through xn의 조인트 PDF라고 하겠다. 적분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이드를 써서 뭐 순서대로 나타냈죠. 뭐 이건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학부 때 좀 많이 놀았거나 학부 저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많이 포맷이 돼서 그러니까 빨리 리커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인트 PDF의 프로퍼티를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이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있을 때. 싱글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마찬가지예요. PDF는 음수일 수가 없죠. 히스토그램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 적분하면 1이 돼야죠. 확률을 나타내고 확률 밀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이에요. 주의할 것은 뭐죠? 우리가 가우시안 PDF에서도 봤지만 베리언스가 작아지면 어때요? 피크가 뭐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죠? 실제로 디렉 델타를 만들어내는 함수들 중에서 가우시안 펄스를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뭐 렉탱귤러 펑션이나 트라이앵귤러만 쓰는 게 아니에요. 디렉 델타를 만들기 위해서 싱크를 쓰기도 하고 가우시안 펄스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값 자체가 확률 밀도가 1로 어퍼 바운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CDF는 1로 바운드 되죠. 확률이니까. 근데 확률 밀도는 엄청나게 커도 되죠. 다만 그게 존재하는 폭이 작으면 어쨌든 그렇게 적분했을 때 1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3번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를 y로 바꿔놓으면 그냥 조인트 CDF잖아요. 조인트 CDF에서 요 두 번째 베리어블을 인피니티로 놨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널라이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인트 CDF를 x, 인피니티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설문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막 섞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잃지만 한 설문지에 두 문제씩 넣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1번, 2번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답을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어느 한쪽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그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x만 관심 있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어떤 매스 펑션을 갖죠? 네, 1일 때 0.2, 2일 때 0.3, 3일 때 0.5죠. 맞습니까?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어때요? y는 어떤 분포를 가져요? 1일 때 요거 더한 거, 두 개 더한 0.5, 3일 때 0.5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2D 히스토그램의 어떻게 보면 극한에 해당할 수 있는 이 2D PDF를 아니까 우리가 마지널 PDF들도 알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마지널라이즈 하는 과정이 적분하는 거죠. 만약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이게 다 썸으로 나타냈겠죠. 다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까 CDF 할 때 설명했던 것과 똑같죠. X 구간, Y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구간에서의 확률 값을 알 수 있다. 여기 또 써놨네요. 조인트 PDF로부터 마지널 PDF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건 사실 4번을 그냥 미분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 요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봐요. 그러면 라이프니츠 룰에 의해서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요 부분만 써오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죠. 여기서 특별히 어때요? 자이1, 자이2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했죠. 네. 어떻게 돼요? 네, x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네, x에 대해서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죠. 네, 이렇게 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얘는 x로 바뀌었고요. 얘는 적분 변수니까 그냥 얘는 적분 변수니까 그냥 y로 다시 고쳐놨어요. 자이로 굳이 안 쓰고. 네. 그래서 조인트 PDF가 주어지면 마지널 PDF는 어때요? 없애고 싶은 베리어블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CDF일 때는 그냥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고 PDF일 때는 적분하면 얻어진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1D일 때랑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거의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자, 마지널 덴서티는 뭐 당연히 마지널 CDF를 미분한 거겠죠. 그래서 뭐 이건 너무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사실 싱글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이미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서 여기 보세요. n개의 조인트 n개 랜덤 베리어블이 조인트 PDF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K번까지만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K번 이후에 있는 K 플러스 1번째부터 KN번째까지를 다 모든 리얼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지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마지널라이즈라고 해요. 마지널라이제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하나로 만드는 게 마지널라이제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이기만 하면 다 마지널라이제이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덴서티인데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덴서티는 랜덤 베리어블을 다룰 때 이미 사실 조금 했어요. 우리가 싱글 랜덤 베리어블 할 때 어떻게 했었죠? 그때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x만 있었어요. x만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컨디셔닝에 사용할 그 이벤트도 주로 어때요? x를 가지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어차피 시험 범위 다 들어가니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랜덤 베리어블 x가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예, 뭐 가우시안이라고 합시다. 그냥 가우시안. 예.
제로민 유닛 베리언스 가우시안이에요. 스탠다드 가우시안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CDF of X conditioned on X는 1.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실제로 X가 1이 나올 확률 자체는 0이지만 포인트 컨디셔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CDF는 X가 1이 나왔을 때 X의 CDF 이거는 유닛 스텝 오브 X-1이겠죠. 마찬가지로 density of X conditioned on X equal 1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오브 X-1이겠죠. 맞습니까? 네,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가 이미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동전을 던져서 헤즈가 나왔어요. 헤즈가 나왔을 때 동전에 헤즈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1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말고는 크게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있을 때.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다루기가 쉽게 돼요. 그리고 의미가 상당히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의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뭐 증권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소스가 있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매핑 룰이 있어서 이것을 Y로 매핑을 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만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X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Y를 관찰 안 할 때 X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미. 예를 들면 X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졌어요. 그런데 G가 X제곱이에요. 그래서 그걸 Y로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직관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될 때 자, density of Y예요. X죠. X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저베이션을 했냐면 Y가 1이라는 오브저베이션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X에 대한 density니까 컨디셔널 density라도 X에 대한 베리어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겨 먹었겠어요? 직관으로. 히스토그램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가 1이 되려면 X가 뭐랑 뭐밖에 안 되죠? 1-1밖에 안 되죠. 근데 가우시안 density는 시메트리컬 하잖아요. 그래서 그 1이 나올 때 이 density 기울기 뭐 이런 걸 자코비안 메서드 막 생각해 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관에 맞게 얘는 X-1 더하기 X 플러스 1이 맞아요. 네. 물론 이게 시메트리컬하지 않고 뭐 미분이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시메트리컬해서 제로 기준으로 시메트리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간단한 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박스가 이렇게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이 아니고요. 랜덤 매핑 룰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예를 들면 이 안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보면 여기다가 노이즈를 더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 여기도 가우시안 노이즈예요. 제로민 시그마 스퀘어. 그 비슷한 거 여러분이 홈워크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X가 나오는데 물론 그때는 1-1 뭐 이런 거였어요.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져서 관찰이 돼요. 그때 우리는 Y를 관찰한 후에 X에 대한 사후 분포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분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 데이터 같은 걸 전송할 때는 1일 확률이 더 높은지 -1일 확률이 더 높은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을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돼요.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젯밤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를 알면 오늘 코스피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밤에 자기 전에 다우존스 이렇게 듣고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피도 오를 확률은 매우 높아.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처음부터 높게 시작해요. 코스피가. 이게 문제죠.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 같으면 제가 안 해봤는데 시간 나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다우존스가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그냥 그걸로 판정을 해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통계를 내는 거예요. 시초 가격과 그다음 종가를 비교해요. 그날에 다음 날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시차가 좀 이상하죠. 어쨌거나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했더니 정말
높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서 오르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럼 어때요? 그걸 굉장히 많이 하면 1년 365일 하면 어때요? 제가 돈을 벌 확률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나중에 기대값이라는 게 있고 리스크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건 금융수학이건 실제로 이제 이 랜덤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금융수학 전공에서 퀀트가 되고자 하는 수학과 학생이나 통계를 전공한 학생들은 어차피 이거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학과 학생도 있고, 수학과 가면은 저희는 통계학과는 따로 없지만 수학과에 가면 이거 확률 수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수업도 또 있어요. 여러 개. 시계열 분석이란 수업도 있고 아니면 뭐 통계적 추론 관련된 수업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개의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떻게든 정보를 뽑아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냥 로지컬 인퍼런스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P이면 Q이고 P and Q면 어떻게 되고 하면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에서 이렇게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하면 로직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어때요? 프로바빌리티 이론은 집합론과 관련되고 집합론에서 AND는 어때요? 교집합은 우리가 로직 서킷 만들 때 AND에 해당하고 합집합은 OR에 해당하고 맞습니까? XOR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Symmetric Difference 이런 거는 XOR와 관련되고 이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확률론은 로직을 확장한 거예요. 로직을. 그래서 매우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섹션 4.4부터는 이렇게 서로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여러 개 캐피탈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어느 일부에 하나가 아니라 어느 일부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주고 뭐가 관찰됐어. 사후 분포가 나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뭐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트리비얼하게 여기서처럼 X에 대해서 오브저베이션을 하고 X에 대해서 CDF를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건 트리비얼한 거고 X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주고 오브저베이션을 하고 Y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까지만 딱 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X와 Y의 조인트 덴서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퍼런스를 할 수 있냐면요. Y만 관찰을 해요. 예를 들어서 Y만 관찰을 해요. Y만. X는 관찰을 못해요. 근데 Y를 관찰했더니 1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X가 2일 가능성이 1일 가능성보다 훨씬 높죠. 3대 1로 높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이런 기호를 쓰는데 X가 1, Y가 1일 확률은 예를 들면 뭐 5분의 2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Y가 1일 때 X의 PMF를 컨디셔널 PMF란 뜻이에요. 얘는 잠깐만요. Y가 1일 때 X가 2일 확률은 얘는 5분의 3이 되겠죠. 더더구나 Y가 1이 아니라 Y가 3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With probability 1으로 X가 3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joint distribution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statistical inference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어쨌든 열심히 달려서 중요한 CDF, PDF 개념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컨디셔널 PDF, 컨디셔널 CDF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와 관련된 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토탈 프로바빌리티 그다음에 베이스 포뮬러와 관련된 걸 또 유도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커버하겠어요. 자, 학번 이름 써주시고요. 되시라면 됩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오피스 아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